2021 김제시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2일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연수원의 강상우 과장입니다. 네, 어제 19일 1일차 교육에 이어서 오늘 20일 2일차 교육은요, 두 가지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1인 미디어 및 SNS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세훈 강사님을 모시고, 취업의 관문, 면접의 스피치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 앞서서 장세훈 강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티켓몬스터 전라북도 총괄 지점장을 역임하시고 번영로TV, 시험뷰 미디어, 그리고 각종 소상공인 기관들, 그리고 학교, 다양한 기관들을 다니시면서 활발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세훈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장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취업의 관문, 면접의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치의 능력, 말하기의 능력에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피치, 말하기, 면접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쭉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서요. 그리고 채팅이라든지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손을 들어준다든지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쭉 이 시간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계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 네, 화면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거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정한 취업의 관문, 면접의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만약 내가 말하는 거에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하기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으면 그것도 말을 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 내가 이 사람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면접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말하는 것도 상당히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경험에 자꾸 나를 던지는 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거는요, 정말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 코, 입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의 기운이,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에너지가 있어. 바다의 기운, 산의 기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람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더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느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지가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화 배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를 한 적이 있었고 드라마도 찍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메라 앞에서 서서 사진도 찍고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진 한 장을 찍는데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찍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찍는데도 내가 행복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사진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사진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은 의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실 때 혹은 중요한 스피치를 하러 가실 때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많은 생각, 내 의지, 내 간절함, 내 진실성, 내 열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야지만 그게 보이고요. 그게 전달됐을 때만이 면접관들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은 느끼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거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와서 지금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좀 더 웃는 얼굴이 됐을 건데 뭐 이런 느낌들 가지시는 거. 그런 식으로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 그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접, 스피치, 말하기 이쪽으로 갈 때 이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지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Why?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우리가 면접을 보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가 가볍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회사가 뽑고 싶은 사람, 회사가 함께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회사의 마음을 체크를 잘 하셔서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적합한 인재상이 나오고요. 뭔가 꼼꼼히 성격적으로 조용한 성격인데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조율을 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한 그런 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열정적으로 해외에도 나가고 막 도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원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업무에,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한번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시고 그게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내가 그 일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필,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나의 마음과 회사의 마음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자, 회사의 마음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직무의 특성,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사이트 혹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회사로 커 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인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어떤 세일즈를 한다, 물건을 판다, 기획을 한다.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가치, 목표 이런 것들 충분히 다를 거고요. 거기에 내가 맞는지, 내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이야기도 또 표현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면접에서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느냐 어떤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왜 지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회사의 비전 가치와 나의 비전 가치가 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나오는 진정성 있는 대답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뭐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마음을 미리 좀 체크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회사의 마음이 좀 맞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실력 있는 사람, 물론 실력과 전문적인 능력, 다양한 능력들 중에서 뭐 좀 더 뭐 영어라면 영어, 어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어가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너무나 중요시되고 있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뭐 뭔가를 하기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대인관계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좀 올리는 제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독서 중에 예전부터 유명했던 뭐 데일 카네기라는 책이 있죠. 데일 카네기가 쓴 뭐 인간관계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대인관계의 능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지게 하려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칭찬해주고 이런 능력들을 자꾸 습관화 시킬 때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한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열정이라 하면 뭐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까지는 내가 좀 완성을 하겠다라고 뭐 주말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에 나와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열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것도 열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열정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보면서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면접관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또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스피치에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열만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 경험담도 성공을 했던 경험담도 좋고요. 실패를 해서 극복을 해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식보다 좀 더 좋은 거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또 좋을 수 있다. 그런 스토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은 COP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에 이제 P는 안 나왔지만 C, 컴피턴스, 직무 역량, 어떤 경쟁력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더 많은 능력이 있느냐, 혹은 대인관계 능력이 좋으냐, 열정이 넘치느냐, 이런 것도 나의 경쟁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능력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도 직무 역량, 이 컴피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관계와 흡사한 거죠. Organization friendly, 조직 친화력입니다. 조직 친화력은 결국에 이 조직 안에서 잘 어우러지면서 들을 건 듣고, 또 명령할 건 명령하고, 따를 건 따르고,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조직 속에서 친화력 있게 잘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이게 내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패션. 패션, 열정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열정, 그 순간들의 열정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유튜브 채널 중에 김병지 축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질문을 받았죠. 예전에 골키퍼를 하면서 골을 몰고 막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볼을 뺏겨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그렇게 하겠냐, 뭐 안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분은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지만 더 잘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순간 자기가 큰 실수를 했고, 그 팀워크라는 그런 것을 어기고 자기가 좀 더 집중을 받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다고 해요. 어떤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30대 초반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큰 실수를 했거나 또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나는 깨닫고 성장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했고 너무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스피치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 했던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후회한다기보다는, 충분히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인데 후회한다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되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COP, Competence, Organization, Friendly, 그리고 Pass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말 속에 충분히 자꾸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why, 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직무 역량이나 회사의 입장과 나의 입장, 어떤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계속 비슷한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속에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담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말할 것, 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면접에서 우리의 목표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은 면접관들이 나를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옷이나 외모나 스타일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울림이나 공감이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공감이 되고 감탄을 하게 되면,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때 되면 좋은 인상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면접을 끝내고 나서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실제 저도 많은 면접을 봤어요. 많은 면접을 보면서도 그 다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포인트들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 사람이 썼던 어떤 글 중에, 그 사람이 했던 경험 중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 또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그 친구 참 인상적이다. 맞아. 그런 경험도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를 뭐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지?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는 대인관계야.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 좋을까? 아, 그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도전했는데, 그때 내 생각처럼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서 나는 어떤 공부를, 대인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경청하고 칭찬을 했더니, 그랬더니 모든 팀이 단합이 돼서 잘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들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좋은 자, 좋은 인상을 남긴다라는 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한다는 건 제가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좋은 말을 하려면 그냥 준비된 말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즉석에서 진정 어린 그런 좋은 말이 이루어졌을 때, 나왔을 때 더 좋은 의미,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좋은 질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재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단서가 담긴, 그런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죠. 학창 시절에 그냥 뭐 나쁜 예로는 별 얘기 없이 저는 열정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나의 어떤 장점 키워드들만 나열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리더십이 있었던 사례는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뭐 그냥 저는 평소에 그냥 리더십 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한다면 이건 별로 좋은 질문과 답변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제가 20대 때 쇼핑몰을 운영을 해가지고 월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찍어서 제가 그 돈으로 뭐 차를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때의 노하우,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면접관을 매료시키는, 사로잡는 그런 답변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좀 깔아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좋은 질문을 받고 그래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또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이 경험 저 경험 아무 경험이나 적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말할 수는 없어요. 직군에 어울리는 경험이나 도전, 학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극복, 이겨내고 또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뭔가 배웠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멀리 떨어진 경험이 아니라 좀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자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요, 신기하게 타인의 어떤 힘든 이야기를 보다 강력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더 들어옵니다. 누군가 그냥 성공하고 뭐 돈 잘 벌고 잘했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다쳤어, 뭐 큰 수술을 했대, 아팠어, 누군가가 뭐 사기를 당했대, 누군가가
힘들었대, 투자를 했는데 망했대, 이런 식의 뭔가 힘든 이야기들은요, 진심으로 궁금해하고요, 걱정하고요,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을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좀 극복, 어려웠었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더 큰 집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군에 어울리는 경험 중에서 내가 어떤 외국에 대한 외국에 영업을 하러 가는 직군, 그런 업종에 내가 지원을 한다면 외국 경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내가 혼자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 녹여낸다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유통 쪽에 한다면은 내가 유통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동대문 시장에 올라가서 뭔가를 막 업체를 뚫으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때 내가 느꼈던 것들,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잘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면접관들은 상당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그 경험들을 쭉 자꾸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한 번씩 정리를 해보세요. 메모장이나 연습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했던 인상적인 경험들, 면접을 위한 경험도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했던 인상적인 경험들을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보신다면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거리들에서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어울리는 경험들을 연결하셔가지고 그걸 가다듬고 발전시키면 아주 좋은 스피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단순히 글을 외워서 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럴 경우에는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실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막 떠올리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욱더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정성이 있을수록 좋은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ow,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why, 내가 이 직군에 여기 이 회사에 내가 왜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왜 여기에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리더십 있고요, 열정 있고요, 비전 있고요, 저는 신뢰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열하는 것보다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경험, 극복한 사례 이런 것을 말하는 why와 what을 한번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how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하기의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본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핵심적으로 뭘 말하지?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끝인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막 길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말을 자꾸 끊으세요. 말을 좀 더 했습니다 라고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끊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새로운 걸 알려줘서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길어지면 오히려 스스로 말을 어디서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말이 삼천포로 빠지고 횡설수설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자꾸 끊어서 얘기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좀 맞는 말하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글쓰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는 오프닝 좀 한 2문장, 3문장 그리고 주요 본론 내용을 또 나눠서라도 한 5문장, 10문장 이런 식으로 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것을 좀 구조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리고 이걸 면접에서 사용하실 때도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도 그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할 때 그 정도 구조를 생각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스피치 형식, 명쾌한 문장이 돼야 되고요. 간결한 문장이 돼야 되고요. 구체적인 문장이 돼야 됩니다. 명쾌하다라는 것은 뚜렷하죠. 시원시원하죠.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같습니다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명쾌하죠. 자, 그리고 간결한 문장은 되게 간단한 거죠. 되게 어렵게 막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문장도 너무 넓은 그런 범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꿈은 여행 가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더 구체화시킨다면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보는 겁니다. 보러 여행을 가는 겁니다. 더 구체화를 시킨다면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그 나라를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체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말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화하면 구체화할수록 이 상상력이나 집중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프랑스, 파리 가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에스프레소 한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영화처럼 이렇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가능하다면 명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유용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스피치, 말하는 기법이죠. 말을 할 때는 좀 자연스러운 말투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 자연스럽지 않게 막 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말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어체적인 말들, 좀 자연스럽지 않은 말투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딱딱하고요. 쭉 잘 해왔던 관계가 되게 사무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접을 보더라도 선배님과 후배님, 친한 형과 동생, 어떤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의 친근한 말투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러운 말투. 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말투를 선택을 하자. 또 하나는요. 숫자를 활용하자.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라. 매력을 보여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넘겨서 보면요. 자연스러운 말투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위하여, 뭘 시작하였으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의 딱딱한 말투보다는 네 했는데요. 있고요. 정말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게 좋다. 딱딱한 말투로 모두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숫자를 활용하자. 숫자라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신뢰감을 줘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활용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더 정확한데, 신뢰감 있는데, 대단한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책을 뭐 한 달에 몇 권 읽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숫자를 넣는다면 저는 한 달에 책을 10권 읽어요.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10권 정도 읽는구나. 저는 매출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매출이 한 월 매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구독자의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는 게 뭐 성장 속도가 한 300%씩 뭐 3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는 거와 그냥 꾸준히 증가합니다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정리를 자꾸 이렇게 데이터 수치화해서 숫자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피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개수 혹은 단점의 개수, 경험의 개수 이런 식의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은 되게 말할 때 또 잘 정리를 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열정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열정의 경험을 얘기하고요. 둘째는요,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저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배려심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한다면 그게 아주 정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전달도 잘 되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어떤 스피치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취 결과 어떤 여러 가지 능력치들을 리스트화해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 자격증은 5개 있습니다. 뭐 성취한 매출이 뭐 몇 억입니다. 2억입니다. 3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여러분들도 면접에서 스피치를 할 때 숫자를 최대한 넣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말하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도 다 보인다고 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김경선님이나 서인권님이나 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간절함, 내가 진정 이 회사에 어떤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간절함도 보인다는 겁니다. 간절함의 눈빛은 보인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식의 양보다 배우려는 태도,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나를 뽑아준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건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여기에 지원을 했다. 내가 여기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여기에 합격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합격을 하고 고민을 해도 돼요. 일단 합격을 하고 고민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MBC의 아나운서의 테스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최종까지 올라가서 갑자기 저도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스포츠 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최종까지 가다 보니까 좀 당황을 했지만 그 안에서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셨던 그런 분들이랑 또 우연히 다른 일을 하면서 만나서 그런 경험을 얘기했더니 그때 그분이 이런 국장님이셨죠?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되려고 해버려서 연습을 하던 뭐 미친 척을 하던 거기서 더 눈에 띄는 그런 행동을 해서라도 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을 보여서 그걸 했어야 했다. 합격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가볍게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아, 내가 그 순간만큼 열정이나 간절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돌아간다면 아마 좀 더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순간을 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볼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강하게 하세요. 간절함, 이거 일 아니면은 나 진짜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긴장될 수도 있어요. 긴장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긴장감도 풀고 그리고 용기도 좀 더 내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한두 개씩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이 뭔지를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력을 찾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찾는 활동이죠. 주변 가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매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듣는 사람도 놀라겠지만은 그래도 매력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 매력이 뭐다라는 걸 느낀다면 이제 매력을 좀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매력을 강조시키는 시대. 예전 같으면은 단점을 보완하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못해.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더 강조시키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저에게는 이런 매력, 이런 강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걸 더 부각시켜서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제 단점이 있다고 뭐 늦잠을 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단점을 꺼내고 단점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장점, 매력을 더 어필하고 더 표현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우리는 회사를 조사하겠죠. 그 회사를 조사할 때도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걸 글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이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거기서 되게 흥미롭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회사를 조사하고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그 진정성을 면접관들은 느끼죠. 자, 또 하나 어떻게 회사에서 제가 성장을 해 나아가고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진심 어리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전달이 됩니다. 또 하나, 목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 진정성을 담을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녹음도 해보시고요. 다시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목소리,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내용, 회사를 조사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진정성 있는 목소리 톤을 연습을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충분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죠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남자분들이 특히 더 좀 말투나 이런 것들이 더 차분하고 무겁고 저음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투 되게 깔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어떻게 말하느냐가 가지는 느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부드럽게 하면 들려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은 안 들려요.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또 그런 식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결국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방식이 중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의 1교시는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교시 때는 제가 1분 스피치 하는 거, 면접에서 보통 면접이 시작되면은 돌아가면서 이쪽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0초, 40초 혹은 5, 60초 동안 내 소개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 10분을 가진 다음에 이제 1분 스피치에서 어떤 그 말하는 느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의 샘플 녹음되어 있는 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10분 쉬셨다가 2교시에 3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그 카메라를 켜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면에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도 카메라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함께 또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에게는 한 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제가 골라서 커피를 선물로 사은품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이제 1분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면접의 어떤 시작이 되죠. 면접을 하게 되면 1분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 이쪽부터 왼쪽부터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면접관들은 뭘 할까요? 면접관들은 이 전 사람들 전팀 면접을 본 거 자료를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서류나 이런 것을 막 정리를 하면서 들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즉 1분 스피치를 각각 하게끔 해놓고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또 면접을 보는 준비들을 더 치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외운 거 혹은 내가 준비한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면접관들이 나를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어떤 관심을 딱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어떤 이 사람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1분 스피치를 또렷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잘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고요. 외운 거를 딱딱한 표현으로 외워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보통 말하는 것보다 잘 말한다는 거는 좋을 수 있으나 외워서 말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이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분 스피치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요. 관심을 받아서
어그로를 끌어서 관심을 받던, 내용이 독특해서 관심을 받던,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거기서 그냥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즉석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이 나게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바로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가능할까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면접을 보는 우리가 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에, 이 면접에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크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성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 좀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란이 있잖아요.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이 속에서 깨지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달걀이 겉에서 깨지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내가 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면 나는 주도적으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수동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1교시에 얘기했던 왜,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자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는 제품을, 나라는 사람을 어떤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공간은 나라는 제품을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 완벽한 자동차일 수 있겠지만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도 세일즈가 되잖아요. 면접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잘 세일즈할 수 있다. 내가 잘 나를 팔려면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팔아야지 팔린다는 거죠.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완벽한 것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게 없는 경우거나 완벽한 게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면접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건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진정성, 그죠? 그리고 어떤 특이한 경험이 스토리고요. 이 경험이 나는 정말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내가 읽었던 책이나 나의 어떤 생각, 그리고 내가 배운 철학,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받고 좋은 답변을 하고 그렇게 면접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음성 파일을 하나 들어볼 겁니다. 저희가 음성 파일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이 분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금융업에 지원을 해서 1분 스피치를 잘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EBS에 초대받아서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라고 했고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저는 1분 스피치를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그 방송에서 쭉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것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1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샘플 들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다라고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쳐주신 분 중에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저도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있었군요. 소리 들리면 신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틀을까요? 여기서 틀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마이크로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적 인재 지원자 이혜진입니다. 제 인생에서 큰 도전은 3번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가톨릭 특성화 고교에 진학한 도전. 둘째, 각종 회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을 하는 도전.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은행의 일원으로 향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번 도전의 성공을 위해 과거 화폐박물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한국은행에 대해 입행 의지를 굳게 다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폐기액의 큰 액수를 보며 그런 손상화폐 폐기액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늘 성실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전의 성공을 이끄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김남학님, 네, 숫자를 잘 활용해서 확실한 의견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도 어떤 게 느껴지셨는지 한번 또 채팅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은 다시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떨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활용을 해서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에 뭐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한국은행이라는 회사가 손상 화폐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견까지도 더했죠. 그리고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박물관에도 가봤다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김나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커피는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남학님께서 김남학님 축하드립니다. 김남학님께 제가 커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3가지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열정과 목표, 그리고 어떤 자료조사나 방안을 생각했는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전적 인재 지원자 이혜진입니다. 제 인생에서 큰 도전은 3번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가톨릭 특성화 고교에 진학한 도전. 둘째, 각종 회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을 하는 도전.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은행의 일원으로 향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번 도전의 성공을 위해 과거 화폐박물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한국은행에 대해 입행 의지를 굳게 다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폐기액의 큰 액수를 보며 그런 손상화폐 폐기액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늘 성실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전의 성공을 이끄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도 참 잘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자신 있고, 그리고 명쾌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그런
이렇게 목소리였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1분 스피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합격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신감이 참 있구나. 그죠? 그리고 또 열정이 느껴진다. 또 하나 숫자를 사용했다.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더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억하실 거 몇 개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거, 그리고 또 숫자를 사용하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침착하게 말을 실질적으로는 할 때는 말을 그렇게 더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듬거렸지만 되게 침착하게 잘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 이런 것들을 1분 스피치 안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다 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1분 스피치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 합격자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험 3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합격을 위해서,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필요했던 어떤 행했던 그런 스토리를 또 적어 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스피치 연습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예를 시작하면, 즉 붓글씨죠. 붓글씨 서예를 시작하면 잘된 글씨에 입각한 체본이라는 것이 있다. 그림을 배울 때도 모사에서 시작한다. 사진 역시 좋은 구도를 베끼면서 따라 찍으면서 안목을 키우게 마련이다. 즉 모든 능력의 신장은, 그 신장의 시작은 모방이다. 스님의 논문법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말인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잘하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뭔가 잘한 사람들의 그런 스피치라든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외우다시피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하시고요. 또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할 때 또 구조를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조를 연습하느냐 하면은,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를 만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채팅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거, 저는 좌절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실패했다가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도 방식이 돼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액션을 빼면 궁금증이 생겨요. 액션이라는 거는 과정이죠. 영화관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을 2배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어떻게 했길래 2배 이상 상승을 시켰나요? 라고 궁금증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액션과 결과가 있는데, 상황과 결과만 얘기하면 액션이 궁금해지고요. 그 액션은 질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초도 효과로 집중을 시키는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매출을 2배로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구조가 또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요약을 하시면 좋아요. 진정성 있는 요약이라 함은 이제 진심으로 깨달은 부분이 되겠죠. 진심으로 깨달은 부분을 그 원인이나 어떤 개선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좋다는 거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또 좋아요.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뒷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더욱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좋은 말하기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들으면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주면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끝인사 쪽으로 가서요. 나의 포부와 미래 비전,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정확하게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회사의 어떠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문제나 회사가 품고 있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신다면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되게 관심이 높구나 라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배우는 자세, 성장하고 신뢰 있고, 그리고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하시면서 끝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에서 어떤 신뢰도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말고도 면접관 분들도 똑같이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끝을 흐리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하셔서 자신감 있게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격을 부르는 목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의 뒤끝을 흐리지 않는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엄청난 준비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자존감,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이 형성이 되고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저도 면접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분과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되게 힘들게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도전이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에너지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면접관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다가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문장 뒤 끝을 흐리지 않는 아주 맑고 경쾌하고 좋은 톤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 공간의 어떤 특성도 있어요. 막 울리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좀 멀리 보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를 여기서 내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높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쭉 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요. 진동이 느껴지는 예, 오 이런 가슴에 손을 대고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그런 것들은 목소리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목소리를 멀리 보내고 아주 또렷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높은 톤으로 얘기하면 되게 면접관들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동이 있는,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가슴에 손을 대고 아 이렇게 울리는구나 라고 느껴보시고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소리가 멀리 정확히 갑니다. 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목소리에 담겨있는 그런 목소리에 담겨있는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네. 유대식님께서 저는 한 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 네. 나는 경영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해주셨네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 구조를 한번 적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12년 동안 숫자가 나오자마자 저는 유대식 님이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12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영 관리 경험이 있다라는 걸 그런 문장을 통해서 아, 이 부분이 되게 이 분께서 되게 좋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구조의 말하기 한 문장이 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자, 목소리 계속 하겠습니다. 목소리 얘기를 할 때는 뒷부분으로 가도 흐트러짐이 없는 에너지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는 아주 좋은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를 한다.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의 끝으로 가도 흐트러짐이 없는 에너지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속도와 발음을 연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쉼, 말과 말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 그 쉼, 그 간격을 또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을 할 때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멈췄을 때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멈췄지? 라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즉 말을 하실 때 문장의 뒤끝을 흐리지 않고요. 그리고 목소리 이 톤을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멀리 보내는 또렷하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말의 내용에서 뒷부분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의 속도와 그리고 적절한 발음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말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빨리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을 쳐다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여유 있게 한 분 한 분 쳐다보시면서 대답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면접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끄덕거리면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여유와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자신감이고요. 경험에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은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말을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말이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끊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운동 경험이 있습니다. 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로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간결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전을 좀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반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기대감 없이 듣다가 반전을 느끼게 되는 경우 쳐다보고 놀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르바이트나 해봐야지 하고 간단히 옷을 띄어다가 팔았는데 매출이 1억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이 하나의 반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별 기대 없이 작은 내용일 줄 알았는데 큰 내용이 따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말, 스피치, 스토리 안에 반전을 담을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먼저 앞쪽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의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궁금증을 계속 증폭시켜서 뒷부분에서 결론이나 어떤 정리를 해주는 그런 미관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말의 기술 중에 좀 재미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어랑 동사를 바꿔서 말하는 경우에도 느낌이 달라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랑 영화 볼래? 나랑 영화 볼래.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바꾸면요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영화 볼래? 나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 거, 면접에서도 스피치를 하는 거, 말하기를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스피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밀당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시는 연애 고수분들, 밀당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 솜씨도 좋겠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스피치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좀 연애에서 밀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좋다. 또 하나는 응용력입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의 내용 중에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죠. 그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뭐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분석한 이야기들을 내 말 속에 녹여서 발표를 한다면, 스피치를 한다면 듣는 사람도 엄청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스피치에 있어서의 응용력은 사회적인 이슈 혹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말 속에서도 퍼즐 맞추는 것처럼 짜맞추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듣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요. 듣는 사람이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질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의 기술은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전을 포함할 수 있으면 반전을 포함시키고요. 말의 설명을 앞쪽에 둘 것이냐 뒤쪽에 둘 것이냐, 즉 정리한 내용을 앞쪽이냐 뒤쪽이냐 결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주어와 동사를 좀 바꿔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 말 속에 담아내면 공감을 얻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눈빛이 있어요. 또 말할 때 표정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빛이 자체가 반짝반짝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표정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더욱더 호감이 갑니다. 저분은 되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에너지가 나지?
좀 눈빛이 참 맑구나. 이런 외모적인 평가 플러스 그 열정과 에너지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본다고 해서 나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들도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문적으로 이 나딩이라는 게 있어요. 나딩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관님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다는 거. 그리고 정말 면접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줬을 때는 아, 맞습니다라는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정말 내가 당신의 말에 너무 감사하고 동의한다, 공감한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말할 때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요. 들을 때도 잘 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면접관들은 아, 이분이 더욱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이 보인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그 순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내 마음도 뭐 독서를 하든지 내 마음을 또 잘 다스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고 내 눈빛, 내 얼굴 표정 그리고 내 말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스피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또 준비된 마음가짐,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면접 스피치를 완성해 나가면은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우리는 면접을 할 때 왜 면접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나란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스피치로 담아내시고요. 회사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도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내 면접의 목적인데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시를 해야지 좋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의 극복 이야기,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 뇌 특성상 잘 받아들이니까 내가 실패했다가 일어난 이야기, 어려웠다가 극복한 이야기들을 내 스피치 내용 속에 잘 담아내자. 그리고 말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프닝 하시고요. 본문 이야기 하시고 마무리 이야기를 또 잘 하시고요. 마무리를 할 때는 앞에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명쾌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시고요.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숫자를 활용하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숫자를 내 말 속에 담는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간절함도 꼭 내 말 속에 담아주시고요. 편안한 말투, 숫자, 간절함, 그리고 나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셨으면, 꼭 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분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도 느꼈고요. 숫자로 구조화되어 있는 말하기도 접해봤습니다. 되게 침착하게 자신의 경험을 매력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는 따라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서는 초두 효과, 처음에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3초에서 5초 만에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인지를 합니다. 면접관들은 워낙 면접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은 3초, 5초면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인지를 해요.
그거를 반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초두 효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목소리,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에너지가 좀 보이니까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절한 속도와 발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의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차분하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은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또 재미나게는 주어와 동사를 좀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말할 때의 눈빛, 말할 때의 표정, 들을 때의 눈빛, 들을 때의 표정도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면접에서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꼭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1교시, 2교시 어떤 취업에서의 면접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쉬셨다가 다음에 또 다음 수업으로 또 이어지니까요. 또 쉬셨다가 다음 수업에서 함께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식 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현환 님, 네, 고은정 님, 네,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라고 해주신 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우리 박영철님, 고은정님, 이현아 선생님, 또 그 외에 다양한 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채팅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차 첫 번째 순서로 취업의 관문, 면접의 스피치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세훈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사님과 그 강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두 분 경품 지급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셨다가 4시부터 16시 정각부터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강의 때에도 불편하시더라도 카메라를 좀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셨다가 14시 정각에 다시 들어오도록 16시 정각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